흐흐흐, 흐흐흐. 한밤중 텅 빈 방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신음. 촛불이 바람도 없이 저절로 꺼졌어요. 하얀 벽지에 붉은 핏자국이 번져가는 것 같았죠. 김진사 때 가인들은 혀를 찼습니다. 또 시작이군. 죽은 소란마님의 원혼이야. 그 방, 1년 전 23 젊은 나이로 의문의 죽음을 맞은 첩 소란이 살던 곳. 동골이 오싹한 소문이 한양 장안에 퍼졌어요. 매일 밤 죽은 첩의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린다고. 본처 윤씨마님은 점점 미쳐가고 있다고. 그날 밤 김진사 때 가인이 급히 우리 약방 문을 두드렸어요. 의녀님, 빨리 오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월량의 은밀한 처방전의 월향입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의녀님, 큰일 났어요. 서기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어요. 김진사 댁에서 급히 부르십니다. 본처 마님이 귀신을 씌었다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김진사 댁, 한양에서도 소문난 부자 양반가. 폭실이가 황급히 약상자를 챙겼습니다. 의녀님,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조롱이가 걱정스런 눈빛으로 말했어요. 의녀님, 조심하세요. 그 집 1년 전 첩이 죽었을 때부터 이상하다는 소문이 자자했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알고 있었어요. 소란이라는 젊은 첩이 갑자기 죽었고 본처가 독살했다는 말이 돌았다는 것을. 서기야, 앞장서라. 복실아, 따라와. 우리 셋은 밤길을 달렸습니다. 김진사 댁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각. 대문을 열어준 하인의 얼굴이 새하얗더군요. 의녀님, 빨리 오십시오. 마님이. 안채로 들어서는 순간이었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복실의 손을 꽉 잡았어요. 복실이도 떨고 있었죠. 의녀님, 괜찮아. 가보자.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고 말았어요. 윤씨 마님이 방 가운데 주저앉아 헛선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란아, 미안해. 허공을 향해 빌고 또 빌었어요. 그녀의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었고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여. 김진사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의녀님, 제발 마님을 구해주십시오. 나는 천천히 윤씨 마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때였어요. 옆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죽은 소란의 방. 복실이가 등골이 오싹해하며 내 옷소매를 잡았어요. 의녀님, 저건... 하인들이 속삭였죠. 소란 마님의 원혼이십니다. 매일 밤 저렇게... 나는 귀를 기울였어요. 신음소리. 분명 여인의 목소리.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귀신이라면 왜 저렇게 규칙적으로 신음할까?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나는 복실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실아, 윤씨 마님을 진정시켜라. 진정탕을 쓰고. 네, 의녀님. 그리고 나는 조용히 그 방으로 향했어요. 죽은 소란의 방. 손에 땀이 배었어요. 문고리를 잡는 순간 신음소리가 뚝 멈췄습니다.
정적. 나는 문을 열었어요. 텅 빈 방, 촛불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어요. 이 방에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이 있다는 것을. 나는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어요. 분명 이 방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촛불을 켜는 순간 텅 빈 방이 나타났죠. 하지만 방 구석 이불은 어지럽고 머리카락 몇 가닥이 떨어져 있었어요. 바닥은 따뜻했습니다. 방금까지 누군가 있었어. 뒷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귀신이 아니야. 살아있는 사람이 드나들고 있어. 안방으로 돌아오니 윤씨마님은 진정탕으로 조금 나아진 상태였어요. 김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현님, 1년 전 소란이 죽던 그날부터입니다. 1년 전 김진사에게는 본처 윤씨와 첩 소란이 있었어요. 윤씨는 15년간 자식이 없었죠. 그래서 5년 전 젊은 소란을 첩으로 들였습니다. 어느 날 소란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입에서 피를 토하고 그대로. 독살이었습니다. 부검도 없이 묻어버렸죠. 소문이 돌았어요. 본처가 독살했다. 윤씨가 울며 말했습니다. 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두 저를 의심했어요. 한 달 뒤부터 매일 밤 자정 소란의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흐흐, 으흐흐. 하인들은 떠나갔고 윤씨는 미쳐갔죠. 나는 물었어요. 마님, 정말 독을 쓰지 않으셨습니까? 맹세코 아닙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실해 보였어요. 그렇다면 누가 소란을 죽였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기를 불렀어요. 하인들한테 물어봐. 1년 전 그날 누가 드나들었는지. 그때 복실이가 작은 종이봉지를 가져왔습니다. 은혜님, 이것 좀 보세요. 하얀 가루, 비상, 맹독이었어요. 부엌 찬장 깊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누군가 아직도 독을 숨겨두고 매일 밤 소란의 방을 드나들고 있었어요. 이것은 귀신의 짓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누군가가 꾸미고 있었죠. 나는 결심했어요. 오늘 밤 소란의 방을 지켜보기로. 복실아, 서기야, 오늘 밤 여기 남아야겠다. 네, 은현님. 서기는 낮 동안 하인들에게서 중요한 정보를 얻어왔어요. 은현님, 1년 전 소란마님이 죽기 사흘 전에 낯선 여인이 이 집을 찾아왔대요. 낯선 여인? 네, 얼굴을 보자기로 가린 채 소란마님만 만나고 갔다고 합니다. 실마리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소란마님이 죽기 전날 밤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복실이가 끼어들었어요. 그럼 그때 누군가 독을 탔다는 뜻인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나는 복실을 서기와 함께 소란의 방 근처에 숨었어요. 김진사택 식구들은 모두 안방에 모여 있었죠.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때 뛰었어요. 그때였어요. 흐흑, 흐흑. 신음소리가 시작됐어요. 소란의 방에서. 나는 복실과 서기에게 눈짓했습니다. 조용히 다가갔죠. 문틈으로 들여다봤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앉아 있었죠. 긴 머리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죠. 으흑, 으흑. 나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냐? 그 순간 여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창백한 얼굴, 핏기 없는 입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의 눈. 여인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죠. 의녀님, 방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누구요? 왜 이 방에? 그때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란이? 김진사가 헐떡이며 뛰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죠. 소란이, 네가 살아있었단 말이냐?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죽었다던 첩 소란이 살아서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소란이 비웃듯 웃었어요. 네, 대감마님,
살아있습니다. 죽은 척했을 뿐이죠. 김진사가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분명 네가 복수를 위해서였어요. 저를 죽이려 한 그 여자를 미치게 만들기 위해.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윤 씨, 마님을 말하는 건가요? 소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그 여자가 제 음식에 독을 탔어요. 하지만 저는 눈치챘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윤 씨 마님은 독을 쓰지 않았어. 소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거짓말. 독은 분명. 진짜 범인은 따로 있어. 피가 거꾸로 솟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밖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을 보자기로 가린 여인. 그녀가 천천히 보자기를 벗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소란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쌍둥이. 그리고 그날 밤 결국 모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쌍둥이. 소란과 똑같은 얼굴을 한 여인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진사가 온몸이 얼어붙은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소희? 소희. 그녀는 묶여 있었습니다. 서기가 그녀의 팔을 잡고 끌고 왔죠. 의녀님, 뒷채에서 이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놀랐어요. 소란과 똑같은 얼굴. 소란이 언니를 보는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언니, 아직도 여기 있었구나. 소희가 눈을 피했어요. 말이 없었죠. 나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죠? 김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희, 소란의 쌍둥이 언니입니다. 이야기를 조합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어요. 5년 전 소희와 소란은 어릴 때 헤어진 쌍둥이였습니다. 소희는 부모 밑에서 자랐고 소란은 다른 집에서 자랐죠. 김진사는 먼저 소희를 만났어요. 기방에서. 첩으로 들이려 했지만 소희의 부모가 거절했어요. 1년 뒤 김진사는 다른 기방에서 소희와 똑같은 얼굴의 소란을 만났습니다. 그녀를 첩으로 삼았죠. 소희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소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1년 전 언니가 이 집에 왔어요. 보자기로 얼굴을 가리고 저를 만나 떡을 건넸죠. 먹었습니까? 아니요.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버렸습니다. 소라는 알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오랫동안 저를 따르던 늙은 하인을 불렀죠. 그 하인에게 부탁했어요. 내가 죽으면 장례 당일 밤에 관을 열어달라고. 소라는 약방에서 가사 상태를 만드는 약을 구했습니다. 그 약을 먹고 죽은 척했어요. 관은 사당에 하루 안치됐고 땅에 묻히기 전날 밤 그 하인이 약속대로 관을 열어줬습니다. 그 하인은 며칠 뒤 이 집을 떠났습니다. 입을 다물고 뒷채에 숨어 있었어요. 매일 밤 이 방에 와서 신음소리를 냈죠. 나는 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복수하기 위해서요. 처음엔 윤씨 마님이 독을 탔다고 생각했어요. 앞뒤가 맞지 않는 복수였죠. 하지만 며칠 전 뒷채에서 누군가를 봤어요. 밤중에 몰래 기웃거리는 여인. 보자기로 얼굴을 가렸지만 체구가 저와 똑같았어요. 소란이 소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저를 죽이려 한 건 또 다른 나였다는 것을. 나는 소희에게 물었어요. 왜 아직도 이 집 근처에 있었습니까? 도망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망갈 수 없었어요. 죄책감 때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고백이었습니다. 매일 밤 동생의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어요. 미쳐갔어요. 도망갈 수도 자수할 수도 없었어요.
그녀는 이 집 근처를 맴돌며 괴로워했습니다. 오늘 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뒤채로 왔어요. 서기가 그때 발견한 겁니다. 복실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의녀님, 그럼 윤심마님은? 아무 죄가 없어요. 억울한 피해자입니다. 김진사가 무릎을 꿇었어요. 모두 제 탓입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쌍둥이의 비극, 질투와 독, 그리고 잘못된 복수.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관가에 알렸어요. 소희의 독살 시도를. 그녀는 끌려갔습니다. 미안해, 소란아. 소희의 마지막 말이었죠. 소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의녀님, 이게 맞는 건가요? 당신은 살아남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윤심아님은 결백이 증명됐습니다. 1년간의 악몽에서 벗어났죠. 의녀님, 감사합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무릎을 꿇은 채였어요. 모두 제 욕심 때문에.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대감마님의 욕심이 쌍둥이를 비극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약방으로 돌아왔을 때 복실이 물었어요. 의녀님, 소라는 어떻게 되나요? 다른 곳으로 떠날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겠죠. 서기가 말했습니다. 참 귀구한 운명이었습니다. 초롱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사랑 때문에 생긴 비극이네요.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니,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자주 생각했어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김진사의 욕심이 쌍둥이 자매를 비극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소희의 질투가 동생을 죽음으로 몰아냈고, 소란의 복수는 엉뚱한 사람을 괴롭혔지요. 누구를 원망할 수 있으랴. 모두가 피해자였고 모두가 가해자였습니다. 복실이가 물었어요. 의녀님, 사랑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나요? 사랑이 아니야. 집착이지. 진정한 사랑이었다면 소희는 동생을 죽이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김진사는 한 여인만을 바라봤겠죠. 서기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윤씨마님은 다행이에요. 그렇지. 결백이 증명됐으니. 초롱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이 참 많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거겠죠. 종로 뒷골목 이 작은 약방에서 억울한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오늘의 처방전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과 질투, 복수와 용서.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월량의 약방은 내일도 오후 5시에 문을 엽니다. 또 어떤 사연이 찾아올까요?